여러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주제를 맡고 있는 찰지곤 하조입니다. 저 엄다솔은 발표를 맡게 되었고 발표 자료의 제작은 이정민 학우께서, 그리고 김다혜, 박신혜, 오선재 학우께서 논문의 요약과 해석을, 그리고 조장이신 김세영 학우께서 전체 통합을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발표에서는 간략하게 저희 조가 앞으로 연구해 나갈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의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또 이 정책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조지 워싱턴 대학 해리스 마이로나스 교수님의 논문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서 앞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개념과 용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양한 디아스포라를 한 기준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기준들의 예시로서 필자는 민족계층, 다른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순수 혈통으로 여겨지는 지역사회, 각 민족의 이주 이유와 시기, 각 지역사회가 가진 능력, 해외 기구의 정도, 그리고 주와 주 사이의 관계의 특징과 한국과 각국 사이의 힘의 균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국가 중심적으로 보면 외국으로 나가서 살 의도를 가진 이민자들과 그 고국의 국민의 정의와는 부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국민국가는 살아보지 못했더라도 주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까지 디아스포라라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관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해외의 디아스포라와 연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따라야 할 정책, 그리고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통합과 편입을 돕기 위하여 고안된 정책, 이 그것들입니다. 이 후자의 경우를 저자는 귀환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환 정책과 디아스포라 정부 간 연결 정책 간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일까요? 첫째, 귀환 정책은 모든 동일 민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모든 이주민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하거나 디아스포라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예시로 난민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화된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저자는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가적 유형에 관한 명백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그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한국은 디아스포라에 대하여 적합한 정의를 가지고 있고 1980년대 말부터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고 고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에 대하여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과 관련한 정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연구되었다는 점을 꼽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은 디아스포라들이 이후 돌아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가능성은 이후 그 나라의 이주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이 이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다음의 예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미국 혹은 중국의 디아스포라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주 정책인 제한적인 이주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동포들은 한국 경제의 특정 분야나 군대에 대한 수요를 채우는 등 국가적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수용은 한국이 외국인을 수용해야 하는 노력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귀화하기로 결정한 재해동포들이 문화적으로 우리와 상대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말입니다. 따라서 선진화된 나라들의 경우에는 보다 제한적인 이민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해동포는 세계에서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디아스포라는 300만 명 미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조선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식 인정한 소수민족으로 1860년 청왕조 시기와 일제강점기 시기부터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몇은 1990년대 경제 위기로 이주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큰 재해동포 그룹은 미국에 있습니다. 200만 명이 현재 살고 있고요. 1956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이민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1903년 이래로는 하와이의 한인사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에서는 100만 명 미만의 재해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일제강점기에 이민한 사람들, 즉 재해교포입니다. 둘째는 이들 중 일본 영주권을 가진 일본 영주권자입니다.
그들은 여행용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할린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인데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고려인들까지 디아스포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탈북자는 디아스포라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필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이들은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이들을 디아스포라가 아닌 국민의 범주에 넣고자 합니다. 재해동포는 주제국에 기초한 범주화를 넘어서 두 개의 범주를 더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서구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16만 명의 한인 입양아들과 F4 비자 자격을 가진 60세 이상의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다른 한국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대한 대응 방식은 그렇다면 그간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국민국가가 다양한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의 범위는 다음의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각 모든 디아스포라 방치, 특정 디아스포라 방치, 특정 디아스포라 인식, 하지만 기한 정책 없음, 전략적으로 한 공동체를 방치하면서 그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호의더, 특정 공동체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펼침, 그리고 공동체를 인식하고 정책을 세우되 해외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에는 왜 변화가 왔던 것일까요? 그를 설명하고자 필자가 가져온 가설들은 첫 번째는 민족성의 위기에 관한 논쟁입니다. 본 주장에 따르면 처치의 변화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민족성에 대한 인식의 결과입니다. 디아스포라 중에서는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한국이 이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이 가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신경 쓰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필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디아스포라가 그들 스스로 해외에서 조직되며 호의적인 정책을 받기 위해 고국에 영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가설은 다양한 공동체의 요구가 조금 더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신생국들의 이주 및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들의 디아스포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요소들은 디아스포라별 특화된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그들의 체류국에서 그들이 한 역할에 기초하여 고국에서 다뤄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를 분석해보자면 첫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고국을 위해 해외에서 하는 역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역할과 체류국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고국과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받아들인 체류국과 양국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힘의 균형과 상관이 있는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할 시 이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국은 여태까지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국교 정상화 이전에는 디아스포라의 전체 수조차 확실하지 않았던 만큼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의 역사가 대단히 짧은 편입니다. 정책 역사가 짧았던 만큼 앞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필자는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부의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외국인의 시점으로 본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이었으므로 찰지구나 저는 앞으로 한국인의 시점으로 본 디아스포라 관리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찰지구나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